이런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 없이 밖으로 막 나가. 애가 아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우당탕 당하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뛰어나가는 거야. 예예예 마스크 해야지 라는 말을 안 해. 왜냐면 마스크 없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세상이 있다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왜냐면 현실은 없기 때문에. 건물 들어갈 때도 우리 삥삥삥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마음껏 들어가고 마음껏 나오고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마음껏 어딜 가도 마스크 없이. 콘서트 마음껏 볼 수 있는 세상. 과자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그런 것들이 또 24시간 막 열려요. 막 온 데다. 영화관 가면 밤새도록 영화 상영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자고. 야구장도 가서 맥주도 마시고 햄버거 먹고 막 송년회도 마음껏 하고 호프집, 술집, 대관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 다 들어가서 막 건배하고 추첨도 하고 마지막에 경품도 막 와 박수 치면서 그런 세상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해외여행을 마음껏 가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해외여행이 미쳐버렸었어요. 고해 우리나라가 피크였거든요. 해외여행이. 그때 진짜 얼마나 좋았냐고.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의 모든 업계 중에서 가장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갔던 분야가 바로 여행업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규제가 없었어. 뭐 골목 상권 침해하지 마, 저가 항공 침해하지 마, 대형 항공사 운행편 제한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대형 항공사는 대형 항공사대로 럭셔리 프리미엄 서비스로 갔고 그만치 돈 더 받고 좋은 음식 나오고 좋은 서비스 나오고 간격도 좀 넓고. 근데 저가 항공사는 따닥따닥 닭장처럼 붙어갖고 아주 불친절하고 결항되면 막 돈도 안 물어주고 대체편도 안 뜨고 모든 게 불편하지만 가격이 확 싸고 그 싼 가격 경쟁이 미친 듯이 돌아가가지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쪽 저가 쪽 해가지고 난 이게 시장 경제의 표본이라고 봤어요. 저가 항공사도 미친 듯이 생겼고 제주항공이 커리어 하이 찍고 온갖 뭐 진에어 뭐 부산에어 서울에 난리가 났어요. 이스타 뭐 티웨이 쏟아졌던 그 시기가 얼마나 행복했냐고. 그런 시절이 다시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저는 인생 추억을 돌아보면 다 여행으로 기억해요. 여행을 통해 기억이 나요. 장소로 쇼핑몰에 갔을 때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컸고 거기서 우리가 뭘 했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지. 여기서 매일 폰게임에 저기 방에서 하고 있고 나 여기 앉아서 그냥 인터넷 보고 있고 이걸로는 추억이라는 게 없어요. 무리를 해서 가서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면서 보는 게 즐거운 인생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이보다 불행한 시절은 없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명박근혜 시절 얘기입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이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좋은 시절의 망상들, 상상들이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다 현실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대학생들 학교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알바자리가 그 주변에 잔뜩 생겨요. 식당들, 카페, 햄버거집 알바자리 다 생기고 심지어 학교 안에 구내식당 알바, 도서관 정리 알바 다 생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대학교 앞에 원룸 치던 건물들 지금 다 폭망입니다. 그때는 취업 지금보다 10배 넘게 20배 더 쉬웠죠. 대기업 공채 막 뽑던 시절이잖아. 맨날 대학교마다 가서 자기네 회사 취업 설명회 한 다음에 공채로 사람 와르르 뽑고 와르르 뽑고. 근데 지금 보세요. 대기업 공채 뽑습니까? 다 죽었어. 사람 하나도 안 뽑아요. 유일한 게 오토바이 배달. 그 오토바이 배달을 2030 청년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들이 왜 그걸 합니까 도대체? 멀쩡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일을 해야 될 나이에 아무런 진짜 돈 버는 거 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그거에 다 뛰어들어서 나 500 벌었어 나 600 벌었어 이런 거 갖고 자랑하고 있는 너무나 슬픈 시대가 됐어요. 차라리 200 벌더라도 나중에 몇 억 벌 일을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낫지. 지금 당장 500, 600 벌면서 먼 미래에도 존나 노가다 오토바이 몰아야만 벌 수 있는 길에 올라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죽기도 하잖아. 오늘자 오토바이 사고 치면 맨날 보배드림 뭐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편돌이들, 편순이들 쓸 자리도 다 없어졌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편의점들도 밤에 문 닫는 시대. 진짜 정막이 돼요. 정막. 열었더라도 주로 사장님이나 사장님의 엄마, 노모들이 앉아있어. 편의점 들어가면은 되게 할머니들이 앉아갖고 졸다가 손님을 하고 이렇게 팔고 또 이렇게 조시는 것도 많이 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할 바엔 엄마 더 고생 못 시켜 이러고 편의점들이 문을 닫아요.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지고 있어 점점. 최저임금은 더 올랐죠. 딱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와, 한 달 동안 가장 쉬운 최저 일만 해도 190몇만 원을 버는 행복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최저로 쉬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쪽쪽 말라버리고 다 대체가 돼버리고 망해버리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힘든 세상이 됐는데 제일 웃긴 거는 과거에 그 즐겁고 행복하던 이명박근혜 시절을 헬조선이라고 했고 진짜 실제로 서민들이 박살나는 지옥이 왔는데 지금은 국격이 높아진 국뽕의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 자랑스러운 선진국이 됐대. 돌아버린 거냐. 지옥 같은 세상이 되니까 더 북치고 장구치고 국뽕 노래 나팔을 부르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대 권력에 미친 탄압에 다 납작 엎드려서 앞잡이 짓을 하고 서로 감시하고 두들겨 패고. 이게 정말 행복한 시절이야 이게?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50만 원씩 받던 수당이 없으니까 헬조선이고 지금은 50만 원씩 가끔씩 들어오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주댕이 마스크 다 차고 9시만 되면 식당에서 나가세요 막 쫓겨나고 하면서 행복하대. 그러면서 이 행복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재명을 찍어야 된대. 그러면서 여기 맨날 주사 찔리고 너덜너덜해요. 지금 제가 지금 2번 맞았거든요. 3번째 지금 맞아야 되는데 3번 맞으면 이제 또 끝입니까? 4번 맞고 5번 맞고 6번 맞고 저는 올해 12월 말쯤 되면 한 6번 맞은 사람들도 나올 것 같아. 6차 7차 맞으세요 삐삐삐삐 해피조선.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들어요. 입구부터 막 난리가 나 있죠. 막 코 막 쑤시고 난리. 요새는 부모님이 아파도 문병 가기도 힘들어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고 간병도 한 명. 얼굴 보기도 힘들어. 돈을 벌려면 코를 쑤셔야 되는 세상. 정기적으로 계속 코를 쑤셔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줘. 이게 행복해? 목욕탕도 못 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행복한 해피 선진국 북격의 나라. 이 뭐야? 제일 슬픈 게 뭔가 하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 그 시절에 맞는 추억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각각 집에 다 가둬놨어. 애들 성격 제대로 되겠어? 사회성이라는 게 생길까? 대학에 가도 추억이 없고 MT도 못 가고 뭐 우리 막 잔디밭에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밤새 얼마나 재밌게 놀았냐고. 그런 새끼들이 지금 법반 들어갔고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틀어막는 거야. 근데 그걸 당하면서도 그걸 좋다고 따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올해도 4인 이상 집합금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시 이후 셧다운, 3년째 해외여행 불가, 모임 집회 금지, 주댕이마다 숨막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족같은 방역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백신 주사는 왜 줄줄이 맞습니까? 2차례씩, 3차례씩, 4차례씩 왜 백신 주사 왜 쳐맞습니까? 그걸 맞지 말아야지. 주사는 주사대로 3차, 4차, 5차, 6차 계속 찔리면서 탄압은 탄압대로 줄줄이 뭣도 못하고 다 당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안 이상해? 이런 탄압을 다 당할 거면 백신을 맞지 말아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지. 백신을 다 맞을 거면 이런 탄압이라도 하나도 안 당해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지. 이게 두 개 중에 나쁜 것만 쏙쏙 동치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개돼지같이 따르면서 정부가 하는 거니까 맞지. 너는 뭐 대책 있어? 대책 없으니까 저걸 따라야지 라는 건 진짜 개돼지인 거지. 모임도 못하고 4인이 밥도 못 먹고 다 처막으려면 수도권의 전철부터 다 세워야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도권에 그 미칠 듯이 많은 전철에서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전철이 선 적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저런 거에 왜 속는 거야? 저는 코로나 방역 탄압을 되게 병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징적인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크릴판이에요. 방송이나 식당이나 가보면 그걸 올려놓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아크릴판을 올리는데 식당 테이블 8명이 앉으면 4명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 아크릴판을 이렇게 놓죠. 이렇게 들면 들려요. 높이도 기준도 없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이걸 여기다 탁 놓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난 주술적인 의미라고 봐. 코로나야 제발 멈춰다오 부적을 여기다 하나 탁 붙여서 코로나 스톱 해갖고 탁 해서 착 붙이는 거랑 요만한 아크릴판을 여기다가 탁 올려놓는 거랑 다른 게 뭐예요? 심지어 아크릴판도 되게 더러워요. 오히려 아크릴판에 그 더러운 게 많이 붙어갖고 그거 맞다가 병균 걸리겠어. 아무 의미 없는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다 미쳤어요 지금 우리나라.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 이건 정치 방역이지 진짜 생물학적이고 제대로 된 방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병신 같은 방역 탄압이 왜 자꾸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정치 세력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정치 세력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 문씨 이씨 입장에서 이만큼 신나는 통제 구실이 어딨냐고요. 국민들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어. 뭐든지 마음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뭐라 하면은 지들끼리 다 감시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이었다. 만약에 이명박근혜 시절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유행했잖아? 우리나라는 지옥이 됐을 거예요. 다 튀어나왔고 지랄 발광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자유의 투사들이 다 튀어나와.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정치 탄압 방역 중단하라 온 난리가 다. 촛불 집회 지랄 발광 백신 맞고 죽는다. 실제로 죽어요. 광우병 한 명도 안 죽어도 그렇게 했어. 실제로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다고. 지금 백신 맞고 백신 받고 죽은 한 명 한 명 다 해갖고 영정으로 짝짝짝짝짝 줄 맞춰서 광화문 한거리에 다 걸어놓고 박근혜가 죽였다 살려내라.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진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명박근혜 시절이 왜 지옥이었어? 너 그때 지옥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에 비하면 천국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마음껏 놀고 모든 추억을 고스란히 온전하게 다 쌓을 수 있었던 이명박근혜 시절이 도대체 왜 지옥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국민이 창피해서 지옥이었대. 창피한 게 뭐야? 창피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한테 창피한 거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누구야? 내가 누구한테 지금 창피해야 되는 거야? 없어. 아무도 없어. 본인 스스로 국민이 창피하다는 말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대통령이 본인의 연설문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뛰어놀던 친한 동생이랑 멀리 그걸 막 써갖고 동생 말 막 들어갖고 그거 막 적어갖고 읽었대. 창피해? 나 안 창피한데.
그게 뭐야? 그딴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 얘기 듣고 썼대요. 그 얘기를 듣고 쓴 게 그 사람이 쓴 거지. 뭐 근처에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는 건 되지만 뭣도 아닌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든 간에 결국은 내가 써서 내가 이거 쓰면 내 거지. 내 거야, 내 거. 내가 말한 거라고. 뭐 꼭두각신이 뭐니 해도 내 거라고. 왜 저렇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까? 나도 주변에서 얘기 듣고 말해. 우리 애가 들은 것도 말하고, 친구들끼리 얘기한 것도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말해. 왜냐면 내가 거기 동의했으니까. 내가 동의를 먼저 하는 건 나라니까. 근데 이거 갖고 왜 지랄이야? 뭐가 창피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3살, 4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며. 다 누구한테나 배워야지, 사람은. 공자, 맹자부터 한 말 아니야? 누구나 다 선생님이라고? 근데 갑자기 왜 동네 아줌마라서 안 돼? 뭐 여자라서 안 돼? 남녀 차별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배가 깔아앉았는데 그 배가 알고 봤더니 그 나라 대통령이 인신공양을 한 거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진짜? 세상에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거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뭔 개소리야지. 내가 볼 때 창피한 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 나라의 그 언론이 창피한 거지, 그 대통령이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 국가에 창피가 있다면 그거는 못 사는 겁니다. 나라가 못 사는 게 창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GDP가 얼마야? 그 나라에 어떤 기업이 뭐를 팔고 있고 생산성이 얼마나 나? 여기서 창피와 자랑스러움이 갈리는 거예요. 잘난 나라는 삼성, 현대, LG 같은 회사가 있는 나라가 잘난 나라가 되는 거고, 창피한 나라는 그런 거 촛도 하나도 없이 민주주의 한답시고 맨날 갈아엎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싸우고 하는 나라가 창피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커먼 나라들이랑 외교하는 나라가 창피한 나라고,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랑 당당하게 외교하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박근혜 때 뭐가 그렇게 창피했어? 제가 지금 말한 걸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존나게 창피한 나라 같은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I'm 짐바브웨 사람이야. 아, 창피한 거야. 이게 제일 창피한 거예요. 좀 잘 살아도 창피한 나라가 하나 있긴 있죠. 더러운 먼지를 막 뿜어내는 거대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한 1억은 된다고만 쳐도 어마어마한 거라서. 근데 그 나라의 그 사람들조차도 해외여행 나와서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아무데다 앉고, 방도 그 나라 사람들이 쓴 방 치우러 들어갔을 때가 제일 더럽고, 이러면 창피한 거예요. 무슨 연설문치? 우리끼리 창피하대. 국민이 창피하대. 너네가 창피하고 싶은 거겠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야, 그거는. 대한민국 3대 창피가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진짜 창피한 나라가 된 3가지 창피가 바로 광우병 집회, 세월호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라고 봐요. 이 3개는 너무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미국서 난리 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쟤네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너무 미개하잖아요. 한국의 비빔밥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이 한국 비빔밥 수입 금지, 비비고 비빔밥 수입을 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왔다 맞다 깔라 낄라는, 우리를 국민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고 광장을 가득 메워서 막 시커먼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고 있는 거를 찍어서 우리나라 뉴스에 그게 나와봐. 한국인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쟤네 뭐야? 쟤네 왜 저러냐? 개씹 창피한 거예요. 세월호 때 인신공양 했대잖아. 7시간 동안 안 나왔대잖아. 머리 올렸대잖아. 나와갖고 박근혜가 죽인 거다 하는 거 너무 창피한 거잖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교통사고가 다 나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교통사고를 갖고 대통령이 낸 거라고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런 창피가 어디서, 세상에. 그러면서 연설문 고치고 뭐 했다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시위하고 난리치는 게 그게 창피 아닙니까? 대통령 얼굴을, 그것도 여성 대통령인데 그림을 이게 만들어갖고 효수를 해갖고 이걸 들고 다니, 피를 막 뚝뚝 흘리는 거를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막 찍혀갖고 해외 토픽에 나가는데 너무 창피하잖아.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래. 국민을 창피하게 했다. 국민을 창피하게 했다. 아니야. 니들이 창피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해외 사람들 다 물어봐. 아니 저 나라 대통령이 뭘 그랬는데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 국정농단. 국정농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국정농단이 영어로 뭐야? 해외 사람들 누구나 옆에 앉혀놓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그게 뭐야? 내셔널 뭐 가버먼트 스캠 길티 뭐 이런 건가? 지금 와서 여러분들 한번 다 생각해봐. 미국인 친구 샘 스미스한테 국정농단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해외 언론들도 표현하는 말이 다 다르고 중구난방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죄니까. 세상에 없는 말이라고 봐요. 결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지금의 집권 세력과 그들을 추앙하는 자칭 민주주의자들이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격을 떨어뜨린 거고,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놓은 것은 문재항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이병철, 박태준, 구인회, 정주영, 정몽구,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높여놓은 게 국격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류 터질 때 배용준, 최지우 이런 사람들이 국격을 높였고, 지금 BTS가 국격을 높여가는 걸 이어가고 있죠. 처음에 기업인들이 나라를 잘 살게 잡아 돌려놓으니까 그 위에서 탄생한 문화예술 상품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 오히려 문재양 같은 인간은 떨어뜨리고 있죠. 국격을 높인 사람도 아니고 떨어뜨린 사람이죠.
지금 호주 가서 외교 망신당하고 오는 거 보세요. 이번에 호주 총리가 부들부들했어. 끄떡으로 구는데 안 부들거릴 수가 있습니까? 중국 눈치 보고 내가 지금까지 본 정치인들 중에 이명박만큼 국격을 높인 정치인은 본 적이 없어요. 오바마랑 쇼트트랙 스케이트 타고 태권도 하고 백악관에서 골프 치고 맛있게 식사하고 이게 국격이야. G20 의장도 미국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서 썰렁하게 푸대접이나 받고 문전박대나 여기저기 당하고 다니는 놈이 무슨 얼어 죽을 국격을 높였다는 겁니까? 개망신이나 당하고 국격 떨어뜨리기나 했지. 근데 지금 저 좌익애들은 맨날 국격 문프가 높인 국격 세상을 거꾸로 봐. 아니 아무리 우물 안에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전 세상 돌아가는 걸 저렇게 못 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느낌이 이거예요. 조선노동신문 같은 거 보면 김정은 장군님께서 뭐를 하시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격을 높이시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시었다 그거 보면서 아 이거 봐 겉봐 그렇지 이러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저 무슨 K 뭐 문워크라고 영상 있어요. 그거 보면 다 그냥 KK 붙이면서 신났어. 국격 높아졌다고. 그러면서 국뽕 채널들에서 막 나팔 불고 다 저는 정신병자들이라고 봐요. 올해도 공산당 치하 방역 탄압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끝나. 하루 검사비가 67억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검사한 게 최소로 잡아도 67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 세금 아니야 이거? 한 달이면 201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연간 2조 4,120억의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검사 키트, 검사 쑤시는 거, 거기다가 인건비, 검사를 받으러 가고 검사를 받고 오고 하는 이거를 계속 메이는 사회적 비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각 기업들마다 생산성을 내야 될 곳마다 이 검사를 돌리느라고 어마어마한 지장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실이 말이 2조 4,120억이지 저는 막 5조 6조로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지금 이 미칠 듯한 검사 게임이. 그러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냐는 거야.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 2조 4,120억 원을 먹는 회사들이 누구냐. 그래갖고 이거로 부어지는 세금과 혈세들이 그게 다 어디로 다 흘러가냐는 말이야. 그걸 지금 세느라 정신없을걸? 돈이 쌓이는데 이게 끝나겠어? 이 기득권을 잡았는데 지금 마스크 지오형에서 다 잡아 돌려요. 그 지오형 화장이랑 뭐랑 막 커넥션 나오다 또 다 사라졌죠. 돈 긁는 거야. 막 끝나겠냐고 이게. 이게 다 어떻게 선정이 되겠어? 공무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누가 선정하고 누가 가져가고 이런 거 안 궁금해 다들? 공무원들 몇몇 커넥션 회사들 공공기관 관계자들 결정권자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역 탄압이 영원하길 바랄 거야. 살아생전에 이렇게 돈을 번 적이 있을까 싶을 거야. 근데 이게 끝나길 바랄까? 택도 없죠. 현재 대한민국 다 잡아돌리는 인간들이 전부 그런 인간들인데. 일본은 유증상자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증상자는 물론이고 접촉자, 옆에, 인근까지 다 검사합니다. 어느 쪽이 우수한지는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나왔죠. 지금 일본은 확진자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확진자가 막 7,000명, 8,000명 쏟아져. 근데 아직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죠.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조선식의 주체식 방역이라고 봐요. K방역이. 그러면서 일본 디스는 죽어라고 해. 일본 저거 확진자 없어졌다고? 못 믿어.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러더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과거에 일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도 했어야지. 아 저거 다 믿으면 안 돼. 저거 다 거짓말이야. 괜히 많게 해갖고 뭐 하려나 보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어야 될 텐데 많이 나올 때는 그 숫자를 신뢰하면서 저 새끼들 봐라. 존나 많이 나온대요. 하다가 하나도 안 나올 때는 지금 저거 다 거짓말이래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맨날 일본 놀리고 그러더니 지금 뭐야? 이 결과가 뭡니까?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던 인간들이 처참하게 패배했잖아요. 고사카 유지 선생님 어디 갔어? 일본에 의료 재앙 온다고. 의료 재앙 와갖고 확진자 때문에 다 망할 거라고 그거를 7개월 전에 영상에서 엄청 떠들어서 고사카 유지 그 억지로 발음 잘 못하시는 그 한국인 있잖아. 의료 재앙이가 오문이다 이러더니 의료 재앙은 한국에 왔죠. 결과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인생이 추억 없이 크는 게 너무 싫어서 뭐라도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역 탄압 때문에 너무너무 제약이 많아서 우울하고 MT가 뭔지 OT가 뭔지 미팅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크는 요새 대학생들 보면서 눈물이 나죠. 너무 슬픕니다. 방역 탄압은 국민 통제와 기득권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멈추기가 어려울 거다.